네, 저희가 준비한 6.25 5위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 컨벤션 없이 역벤션, 이 얘기도 잠시 풀어볼 거고요. 선관위가 빨강은 안 되고 파랑색은 된다고 했는데 이 얘기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. 그런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무슨 얘기인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지금 뭐 올라올 분들이 올라왔고 뭐 다 만만찮은 사람들이죠. 그 둘은 좀 건달형이고 양강은 그 나머지 둘은 좀 수재형이거든요. 지도자는 원래 이렇게 수재형이 보다는 좀 약간 건달기가 좀 있어야 이 지도자가 되더라고요. 그런 기준이라면 이재명 지사는요? 여기도 좀 그 뭐 욕도 잘하고 좀 건들기가 있죠.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가 저만큼이라도 나오는 게 다행이네요. 컨벤션 효과, 그러니까 후보가 당선된 직후에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받으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일컫는 얘기인데,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를 지금 차례로 만나볼 거거든요. 근데 김근식 교수님, 뭐 오차범위 내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과거 10월 첫째 주에 비해서 5%포인트 떨어졌고, 윤 전 총장하고 양자대결에서. 다음 화면 좀 바로 가볼까요? 홍준표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도 본인 스스로가 3%포인트 떨어졌다. 왜 컨벤션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 뭐 당연히 전당대회에서 집권 여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되면 컨벤션 효과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전당대회 마지막 결과로서 축하와 성원을 받는 것이고 또 원팀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시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, 그리고 수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것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저건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요. 하나는 무엇보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들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고,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더욱더 당당하게 나는 도둑을 잡은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다,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덮어씌우고 있는 형국이어서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의 의혹에서 아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고,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겁니다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불안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다 역변시. 그렇진 않고 이제 일부가 네, 그럴 수 그렇죠.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.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일부가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면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?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5개월 뒤에 정권 재창출은커녕 이거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고, 그 대표적인 저는 증거가 지난주에 있었던 3차 선거인단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, 2차 선거인단은 추세가 완연하게 다 그대로 유지가 됐었거든요. 이재명 지사 한 50% 정도 나오고 이낙연 지사가 한 30% 나왔는데, 3차 선거인단은 의외로 그게 이제 유동규가 구속된 이후 시점에 선거를 한 건데, 투표를 한 건데, 그러니까 28대 61로 그렇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완패한 거 그 완패한 말씀하시는 겁니다. 겁니까? 그것은 3차 선거인단의 그런 의외의 선거 결과, 투표 결과는 대장동 게이트에 불안해하는 민주당 유권자층에 저는 정확한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한민수 수석님, 이 민주당 내부를 보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 그래프를 좀 인용했습니다만, 민주당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에서 앞으로 경선 본선에서 이재명 찍느니 윤석열이나 홍준표를 찍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게는 컨벤션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저 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 조사가 있는데요. 저 조사가 있는 반면에 또 오늘 같은 경우 다른 조사의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했을 때 한 72% 정도가 남았고, 물론 뭐 18%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직 지지 않겠다는 게 뭐 적은 수치라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. 그 역시 우리가 다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. 근데 일단은 뭐 여기 저 조사가 뭐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수치들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경선이 끝나자마자 좀 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약간의 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뭐 그런 부분들이랄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. 뭐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님하고 전 후보님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통화도 했고 조만간 국감이 끝나면은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은 민주당의 원팀이 되고, 그럼 더 이상 뭐 정확하다고 한다면 저런 수치가 보이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원팀의 용광로 선대위가 또 뜨게 되면은
민주당 지지층이 모이게 될 것이고 옆에 김 교수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대장동 게이트가 한 달 넘게 이렇게까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고 양자 대결에서도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는데요. 그 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은 물론 뭐 중도층이랄지 일부에서는 알겠습니다. 이걸 예.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영향은 없다. 그리고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가면은 지지율은 언제든지 더 뛸 수도 있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뭐 저희가 표론은 아직 준비하진 못했지만 예. 다른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낙심할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예. 그리고 일단 오늘 이재명 후보는요 다시 여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. 대선 후보가 된 지 닷새 만에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. 제가 그저께 저녁 8시쯤 전화를 드렸습니다. 격려 말씀도 들었고 국정감사가 지나면 저희가 한번 또 만남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저는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그 품격과 품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.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.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.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,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.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저 말이 송영길 대표를 직접 겨냥한 거냐, 뭐 이재명 후보의 서운한 뜻을 내비친 거냐,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좀 많았는데요. 화면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좀 맺힌 게 있다라고 얘기했고 유시민 이사장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전직 이사장이 됐는데 합류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.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설훈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포옹을 했거든요.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? 글쎄 뭐 다들 이제 감정들이 아직 이제 좀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니까 어쨌거나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겁니다. 시간이 지나가면은 조금씩 이제 이런 갈등들이 좀 이제 수습되는 국면으로 갈 텐데 어차피 이제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됐기 때문에 뭐 설훈 의원하고 저렇게 이제 포옹을 하지만 정치라는 게 또 저렇게 포옹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지금부터는 이 친문이 없어지면서 친명과 친낙 이 두 개의 계보가 있는 거고 주류는 일단 현재로는 친명이 일단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. 예. 이제 친낙은 비주류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계보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겁니다.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형태는 이제는 이 시점 이후로는 없어지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내부 여당 내 권력 구도를 생각할 겁니다. 예.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일단 뭐 선거에 어차피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보다 더 지금 분노하는 게 송영길 대표라고 그래요. 특히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내부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심판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 편을 들었고 또 마지막에 뭐 일배다 뭐다 하면서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장악했다. 아까 좀 보셨지만 맺힌 게 있다라는 게 저게 타겟이 바로 송영길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걸 송 대표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일 것 같고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도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감정은 뭐 누그러지겠죠. 그런 뭐 선대위원장을 하고 할 텐데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이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시누이보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불만이 이낙연 캠프에서는 많다 뭐 이 얘기 하시는 거군요. 지금 뭐 그쪽 이낙연 캠프 쪽 사람들 만나보면 딴 사람은 용서하겠는데 송 대표는 용서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예. 앞서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통화를 해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아쉬운 게 많더라라고 얘기하면 송영길 대표가 전언을 저렇게 했습니다. 예. 글쎄 원팀까지는 일단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 오늘 의원총회 앞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90도 인사까지 했습니다.